예, 반갑습니다. SAP 현도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만 제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이 이후에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자료는 작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이야기되는데, 제가 이제 ERP를 오래 한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SAP 솔루션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라집니다. 자,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죠? 전체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인더스트리 4.0과 IoT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SAP에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혹은 디지털 매니팩처링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축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례, 그런 사례를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SAP가 바라보는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기관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쪽으로 하여튼 물건을 판매, 교역, 그래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죠, 그죠? 두 번째는 헬리포드사에서 자동차를 라인 생산 방식으로 쭉 찍어내서 가장 이 자동차라는 이 어떤 그 물건을 모든 대중, 모든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캐드캠이라든지 CIM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IT 기술이 이제 그 제품 생산에 접목을 해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혹은 사이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인간과 이런 어떤 진화된 이런 기술이 서로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세대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제품을 개발하는 R&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판매, 서비스까지 지금 벌써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판매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웹상에서 뭐 서치를 하거나 검색한 그런 어떤 검색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개별 맞춤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R&D도 보면은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라사이즈 1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한 맞춤형, 개별 맞춤형으로 제품도 개발하고 그리고 제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별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는 그런 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하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조, 특히 자동차 쪽, 향후에 어떤 퓨처 팩토리 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양한 이제 자동차 옵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3D 프린팅을 통한 부품 제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뭐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비행기 조립이나 정비 이런 부분까지도 좀 뭐 경력이 짧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요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OEM 그 벤츠라든지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자동차 물건 부품만 납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부품을 만들 때 발생된 품질 정보, 공정 정보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정보까지 같이 납품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과거처럼 리콜이 자동차 리콜이 눌러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5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리콜.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제 현비형처럼 그 한 대, 두 대만 바로 리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러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들어가 보시면요, 요즘 뭐 굉장히 용어가 많습니다. 제가 SAP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한 해가 다르게 귀하의 변화가 전자식인지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AP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제일 위에 첫 줄에 보시면은 SAP Connected Manufactu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부터 MES 그리고 설비단 연결하는 PCO 이런 거를 쭉 종합해서 통합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Connected Manufacturing이라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뭐 여기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접목을 해서 그게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되었고 그를 다른 말로는 SAP 레오나르도라고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라사이즈 1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제품에 대해서 라사이즈 1으로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어떤 베라이어빌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IT, OT가 컨버전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설비도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설비나 센서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을 이제 최적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의 그 근간으로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AP에서는 S4 하나, 그리고 여기에 MES 시스템, 그리고 하나라는 플랫폼, 요 세 가지가 결합한 것을 통해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조 영역에서 스마트 팩토리 혹은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SAP 플랫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까지 SAP를 ERP를 다 쓰고 계신데 PLM이나 뭐 PP 생산이나 이런 쪽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영역이 대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가 MES하고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단의 스마트 설비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머신 레이어까지 통합이 된 하나로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조하는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져서 판매돼서 사용하는 고객, 우리가 만든 자동차의 또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한 자동차의 상태, 엔진에 대한 회전 이런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뭐 비행기라든지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판매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활용되는 데까지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각 이제 그 제조사 CEO나 여러 가지 임원도 많이 만나고 실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적으로는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체도 이제 국내 로컬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OEM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대형 OEM, 글로벌 OEM 업체에도 납품을 이제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생산 인구나 숙련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은퇴도 되고 있고, 고객의 요구가 무엇보다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고객은 더욱더 다양하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제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EM 제품에서 품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이 아니라 All guests have been muted. 전체 You can unmute your line by pressing *6.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람에 의존하는 작업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전체 글로벌하게 복수 생산 거점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생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작업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시간 공정 품질 정보 제공 추적 이런 것이 필수로 돼 있고, 하여튼 이런 이제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에 대해서 한 5가지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은 5가지 이런 어떤 연결 시나리오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에 설명된 것처럼 이제 원 플로우죠. 옛날에는 탑 플로우는 이제 ERP고 샵 플로우는 MES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뭐 잘 한 데가 하루에 한 번 하루 실적을 인터페이스 해주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고 완전히 ERP, MES가 한 짝으로 한 세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저 위에 그 시나리오 그 이제 3번에 보면 전자상거래 통합이라고 있는데 개인별로 자기 맞춤 정보를 인터넷에서 자기 사양이나 스펙을 자기가 입력을 해주면 그 부분이 ERP에 와서 생산 오더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생산 오더는 당연히 옛날 대량생산 체제 뭐 100개, 1000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을 위한 오더 수량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라사이즈 1이죠. 그 자체가 바로 MES 쪽에 내려가서 그 하나짜리 오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재 부품이 이제 그 조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각각 공정별로 이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를 따로따로 차별화돼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생산을 할 때 이번에는 32번째 오더에 대한 생산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품을 주세요 하고 창고에다 얘기하면 창고가 해당된 부품을 갖다 주고 자기가 만든 다음에 넥스트 공정 넘기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머신 투 머신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찬가지로 협력사도 똑같이 이제 거기에 그 어떤 물류에 대한 납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차별화돼서 다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마인드스페어, 지멘스 마인드스페어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센서 정보를 클라우드 정보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적의 공정관리나 최적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P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게 되면 제일 SAP에서 왼쪽 편에 S4 하나에서는 뭐 PLM, MRP, 뭐 설비 관리, 그다음 VE라고 해서 3D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 방식이 뭐 라우팅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숫자와 글자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림으로 첫 번째 뭘 조립하고 두 번째는 뭐 볼트를 쪼고 네 번째는 뭐 톱니바퀴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워크 인스트럭션 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VE에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제조 수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덕션 오더가 되겠죠. 요거를 주게 되면은 이제 MES 쪽에서 SAP MES 솔루션 이름이 ME와 MII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AP ME, MII로 썼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실질적인 제작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룰이나 트랜잭션 시각화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작업 실적, 품질 실적, 공정 실적, 뭐 자재 사용 실적을 다시 ERP에다가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MES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는 PCO라고 플랜트 커넥티비티가 있습니다. 이게 각종 설비와 센서를 이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MES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 설비에 대한 정보나 품질 정보는 또 바로 S4하나까지 올라가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최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리면은 상하를 그리게 되면 스마트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금방 말씀드렸던 ERP에서는 생산 계획과 보험과 옵션 사양, 그다음에 라사이즈 1, 오더 수량 하나짜리, 그다음에 설비, 품질, 재고 관리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주게 되면 계획 정보죠, 그죠? 지시 정보. 그러면 MES는 실행을 한 다음에 뭐 생산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실시간 생산 현황이라든지 뭐 변경 관리라든지 제조 품질 혹은 뭐 불일치 관리 이런 정보들을 계속 이제 그 ERP에다가 다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ME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뭐 SAP ERP를 구축해도 실적을 뭐 손으로 입력하니 뭐니 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시대는 MES를 통한 모든 정보가 자동화돼서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 설비나 품질 관리에 보면은 이제 뭐 품질에 대한 인스펙션 스펙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설비 상태 이제 어퍼 리미트, 로우 리미트를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 정비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측 기반의 품질 관리나 설비 정비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ERP와 MES가 합쳐짐으로써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면 협력사 납품 최적화, 협력사 품질 최적화
요 부분은 이제 뭐 그냥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 하면 도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OEM 업체에다가 이런 실질적인 개별 부품의 하나하나 정보를 다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한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비슷한 그림입니다. 뭐 PLM 그다음에 비주얼 매니팩처링 플랜을 통해서 이제 비주얼 ERP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쓰시는 ERP에도 3DV라는 이제 간단한 솔루션인데 이걸 붙이게 되면 이제 그 BOM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작업 지시서라든지 유지보수 정비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 매니팩처링 그 비주얼하게 3D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ME하고 연결되는 모습.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설비에 대한 현황, 가시성,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보면은 저기 가운데 있는 그림이 보면은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 그겁니다. 뭐 한국에도 보면은 뭐 비행기 제작하는 카이가 있지만 그 보통 보면은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좀 제대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작업 지시를 이제 비주얼하게 이제 작업 지시를 주게 되면은 뭐 작업 순서별로 첫 번째는 이 뭐 어떤 그 측정자를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떤 이 어떤 날개 리브를 고정을 하고 두 번째는 볼트를 쪼고 세 번째는 거기에 보강제를 뭘 붙이고 이런 것들이 쭉 그림으로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은 아주 숙련자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작업 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럼으로써 이 생산성도 많이 오르고 숙련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나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만들어본 이런 슬라이드인데요. 그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전부 다 ERP에만 빠져 있는데 이제 S4 하나와 ME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라우드하고도 뭐 S4 하나가 클라우드도 이제 곧 나오고요. 뭐 해외는 많이 쓰고 있죠. S4 클라우드를 쓰든지 그다음에 온프레미스를 쓰든지 그런 정보에서 이제 PP 부분이 이제 좀 강화돼서 사용할 것이고 화면은 이제 SAP 피오리 화면으로 이제 굉장히 비주얼하고 그래피컬하게 이제 그런 화면들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이제 예측 기반의 어떤 정비 관리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비단에서 모든 정보가 ME를 통해서 들어와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샵플로우, 뭐 탑플로우가 하나가 아까 되고 전부 다 둘 다 이제 하나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부품사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부품사도 보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한국의 OEM 업체 나간데 같이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해외 법인이 한 10개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MES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ERP는 전 세계 ERP는 국내 본사에 있는 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라고 그러죠. GSI. 한 개의 DB에서 전 세계 법인이 들어와서 ERP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MES는 각 국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SAP MEINT라는 게 원래 SAP에서 MES에서 제공되는 ERP와 ME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MES 단에서 작업해주는 거는 파랗게 제가 설명해 줬는데 주요 기능이 워킹 프로세스 추적이나 뭐 공정 이송되는 거, 실시간 SPC 테스트, 공수 추적, 그다음에 부적 합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 계속 하겠습니다. ERP에서 MES에 주는 정보는 이제 가운데 왼쪽에 뭐 ERP 그다음에 /MES 돼 있는데 오더 생성이나 변경된 정보, 그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양 정보, 그다음에 라우팅 공정도나 보험이나 웍센터 정보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품질 검사를 체크해야 되는지 품질 검사 항목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 지시 관련된 도면 정보, 재고, 배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 쭉 MES의 작업을 하고 밑에 PCO라는 걸 통해서 설비단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실시간 인터페이스에서 MES가 ER 보고하는 게 공정 실적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요즘은 랏사이즈 1이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공정 실적 정보가 어떻게 분량이 품질에 대한 정보 아까 품질에 대한 체크 정보를 내려줬는데 품질 검사 항목별로 실적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 완료했다든지 혹은 배치 시리얼 번호라든지 그
그다음에 우리가 뭐 공정 그 실적을 입력하면 투입공사나 하여튼 혹은 재고 자재를 투입 실적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수주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다 ERP가 완성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우리 윗단에 있는 3분의 1만 했는데 자 이제부터 스마트 팩토리 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가운데 단과 아래 단이 같이 합쳐져서 ERP를 해야 진정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이제 ERP 혹은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사례 어떤 해외에서는 정말 잘 나간 회사는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면 굉장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각 산업별로 뭐 전자산업이라든지 자동차, A&D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SAP에서 성공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 있지만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한 단계 깊은 좀 뎁스 있는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 보이시죠? 여기 맥북 요 어떤 모니터에 보시면은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뭡니까? 선택을 하죠, 그죠? 빨강, 파랑, 옐로 탱크입니다. 노란 탱크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옐로 탱크를 고르겠다면 쭉 옐로 세트가 있어서 하나를 고르게 되면 그 옐로 탱크가 내 오토바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핸들을 찍게 되면 핸들도 뭐 하여튼 레이싱용 핸들 아니면은 굉장히 키가 큰 핸들 뭐 이런 거를 다 잡고, 그래서 옵션이 뭐 하여튼 수십 개 품목에 대해서 자기 옵션을 이제 자기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화면이 약간 밑으로 밀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이 왜 스마트 팩토리를 가게 되냐니까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뭐 요즘 말하는 디자인 싱킹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한 게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니까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Self Freedom, Not Just Bike라고 해서 옛날에는 왼쪽에 동그라미 보면은 5개 표준 모델만 이 할리 데이비슨 공장에서 만들었고 이거를 딜러한테 주면은 딜러가 고객의 옵션을 맞춰서 옵션 작업을 해서 제공해서 예전에는 한 21일인가? 21일 오른쪽 초록색 동그라미 보면 나오시죠, 그죠? 21일 걸리던 것이 이제는 고객 주문을 직접 받아서 딜러가 하는 게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에서 처음에 표준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옵션 부품까지 다 감안해서 1300개 사양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라사이즈 1 오더입니다. 이 주문마다 다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각 공정에서 해당되는 쪽 이제 그 적절한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작업을 할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뭐 지그라 그러죠, 그죠? 그 오토바이 딱 매달고 작업된 순서대로 쭉 가게 되면은 뭘 아냐니까 이 지그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쭉 오면은 이 위치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가면 이거는 연료통은 어떤 걸 하고 바퀴는 어떤 거 달고 엔진은 어떤 거 단다는 것을 자기가 딱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작업자가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 그게 에미 화면인데 딱 보면은 그 주문에 대한 옵션이 다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만 주고 두 번째 오면 또 다른 주문이 뜨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뭐 이겁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그 현대차에서 그랜저 뭐 하여튼 에쿠스 뭐 이런 식의 각 새로운 신차종이 나올 때마다 라인을 하나씩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아무리 많아봤자 10개 라인이면은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는데 앞으로는 10개 차종이 아니고 주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할리 데이비슨처럼 1300개 사양이 나온다는 거죠. 라인을 1300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했던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1300개 라인, 그런 주문 어떤 전용 라인 만드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 할리 데이비슨처럼 라인은 하나인데 각각 그 주문에 따라서 다 이거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안 바뀌면 이제 현재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이 절대절명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심플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말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생산 오더마다 하나 탁 보면은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그 맞춤형으로 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처럼 1300개 오더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문 오는 대로 보고 인식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면서도
주문에 대한 생산 시간이 21일 걸리던 것이 6시간 만에 납품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할리 데이비슨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주얼 작업 지시라는 것도 있었고, 실행과 제어 이런 것들은 공정 모니터링은 SAP ME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3D 형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 뭐 인터넷에 주문을 쭉 넣으면은 그 자기 주문대로 비주얼로 싹 돌려주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봤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더스트리 4.0은 라사이즈 1이라고도 하고요. Any mode, any line, any time. 한 라인은 하나라도 어떤 주문이라도 와도 바로 소화해서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높아지고 원가도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살고 못 가면 죽는 거죠. 그만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간단한 예인데, 쉰들러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보면 쉰들러가 있고 뭐 쉰들러 영화도 있죠, 그죠? 근데 쉰들러에서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작업 지시서, 그리고 비주얼하게 작업하는 걸 해서 뭐 간단한 뭐 스마트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교류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코스탈이라는 자동차 전장 시스템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자동차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죠? 뭐 제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를 쓰고 있는데, 아이나비가 이제 온프레미스로 그 딱 프로그램이 내장돼서 시동을 걸면 바로 그냥 그 아이나비 그 딱 뜨는데, 항상 저는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티맵이나 혹은 뭐 하여튼 카카오 앱이 딱 켜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저 미러링을 통해 가지고 미러링 화면을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러링만 되는 거, 혹은 스마트 내비게이터 실시간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전장품에 이런 어떤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비게이터 비롯해서 뭐 스위치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한번 보세요. 첫 줄에 보시면 차체 전장 부품에 대한 사양에 맞춘 설계와 제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밑에 줄에 보시면은 단일 공장에서 제품 수가 2천만 종이나 생산해야 된답니다. 계속 새로운 게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천만 개 되는 제품을 뭐 전용 라인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워낙 복잡 다당하게 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부품 하나하나, 두 번째 보시면 공급자 부품 추적성, 이제 시리얼 넘버별로 해서 품질이나 뭐나 이런 걸 다 내놓으라는 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저기 어떤 할리 데이비슨 맞지만은 신속한 짭 변경이 아니고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제 뭐 바뀌는 그런 유연한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코스탈에서는 이제 요 숙제를 이제 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를 보니까 그 SAP ECC, 뭐 APO도 쓰고 있고요. 창고 관련 EWM, PM, QM을 썼는데, 이게 ME, 아까 제가 보여줬던 아키텍처처럼 ME를 통해서 이런 추적성이라든지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어떤 자동 자사키 SMT라든지 뭐 분석하는 그런 설비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복잡 다단한 그런 제품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따라서 맞춤형으로 뭐 any mode, any line 이렇게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주로 ME는 주로 조립 산업에 쓰고, 프로세스 장치 산업은 MII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기처럼 이 배터리는 약간의 장치 산업 성격이 있는데, 그 설비가 돌아가는, 설비 운영되는 상태, 그 다음에 빨간 거 보이죠, 그죠? 빨간 거로 보이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록색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즘 뭐 레오나르드나 IoT, 사물 인터넷 이야기하지만 2,000개 설비와 센서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게더링하면서 최적화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나 이제 품질에 대한 예지 분석 이런 거를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말 공정 개선에 이제 앞서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쪽은 이야기 많은데, 이제 품질 쪽으로도 예측하는 예측 품질 관리 쪽으로 지정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여기도 하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 스트림 데이터를 쭉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기 인피니티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분석해 주는 그런 SAP 솔루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옛날엔 ERP가
그냥 뭐 더미 데이터만 받고 했는데 예측 분석을 해서 이것이 다시 현장에 최적화까지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여기 보시면 S4HANA 최근에 에어버스가 S4HANA를 도입을 해서 구축을 했는데 그냥 단순 S4만 한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혁신, 스마트 팩토리로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왼쪽 위에 보시면은 모든 그러니까 에어버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유럽에 있는 프랑스도 생산하고 스페인에서 날개를 생산하고 이태리에서 뭘 생산해서 그 유럽에 있는 각국에서 부품들을 만들어서 최종 프랑스에서 이제 그 A300, 뭐 A340 제품이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이게 플랜트 ABC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전체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 공정 시퀀스에 맞춰가지고 다 모든 정보가 커넥트돼서 공정이 한 라인처럼 흘러가는 정보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트 플랜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까지 설비까지 왼쪽 그림 보시면은 뭐 전체 엔터프라이즈 ERP 시스템뿐만 아니라 매니팩처링 시스템, 로봇, 자동화 컨트롤 설비, 그다음에 작업자라든지 센서 이런 것까지 쭉 다 데이터를 연결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경고, 얼러트를 보내는 하여튼 이런 인텔리전트 디바이스를 커넥트를 다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보시면은 S4 하나가 있고 이제 ME까지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성과라는 거는 이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혁신을 시켰고요. 오른쪽 파트에 나온 것처럼 실시간 KPI가 가능하고 설비 효율화라든지 에너지 최적화, 그 다음에 추적, 그 다음에 품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S4하나가 국내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많이 갔는데 국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험이 없더라도 SAP MES RDS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SAP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사전적인 컴피레이션이나 그 세팅이 다 돼 있어서 바로 ERP와 MES를 통합된 시나리오를 돌릴 수가 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팀을 통해서 ERP와 MES를 통합시킨 엔드투엔드 시나리오 데모를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은 뭐 개별로 다시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SAP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시면 밑에 이제 SAP는 앞으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뭐 아리바라는 B2B 네트워크도 연결될 것이고 뭐 무엇보다도 S4 하나와 설비에 대한 어떤 뭐 인텔리전트한 부분이 이렇게 가게 되고 밑에 아래 단위는 SAP 커넥티드 매니팩처링에서 SAP ME와 장치 산업을 위한 MII, PCO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요즘 뭐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인 뭐 스마트 팩토리 사례 혹은 레퍼런스로 많이 나오는 뭐 페스터나 그 다음에 ABB나 보시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4 하나는 이제 지금 곧 1709 버전, S4 1709 버전은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컴플렉스 매니팩처링이라고 있습니다. 캠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조립 산업에 대한 어떤 M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기능이 이제 내장이 돼서 나왔고요. S4하나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MI나 ME는 앞으로도 이제 하나 기반으로 벨트 서버로에서 나가지만 실질적인 정보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의 클로즈 루프로 완전 일체화돼서 S4하나와 일체화돼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S4하나 프로덕트는 하모나이즈 디테일 스케줄링 PPDS 옛날에 APO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캠스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파트 모듈 부분이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 또 우단에는 ME, MII,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별도 서버로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한 짝이 되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자료는 마쳤는데 이제 저기 질문 있으신 부분을 제가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예. 우선 온라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굉장히 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을 번역하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똑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가, 방향성이 틀릴 것 같아. 일단 제 경험엔 저도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이제 실제 현장에서 뭐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S4하나든 혹은 ECC를 쓰시든 S4하나를 하든 아니면 새로 구축하시더라도 첫 번째는 그 모든 정보 처리가 실시간으로 돼야 되고요. 물류나 작업 지시나 공정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여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MES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POP 혹은 바코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한 70-80% 회사는 그 부분을 수작업을 입력하다 보니까 정보 입력 시간하고 실적하고 많이 좀 갭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MES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가본 많은 공장은 MES를 쓰고 있는데 그 MES 실적 나온 거를 하루에 한 번 ERP에다가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그거는 절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후 약방문 시스템입니다. ME나 MII 차이는 뭐냐니까, ME라는 거는 조립 산업을 위한 MES 시스템이고요. MII는 MII라는 거는 이제 MES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도 되고, 그 다음에 이 MII가 ME와, 그러니까 ME 안에 MI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MII만은 ME하고 상관이 없고요. 별도로 있는데, 그 MES와 ERP를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MII가 Manufacturing Integration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제 실시간 그 운영 현황을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동은 기존 회사에서 아까 제가 잠깐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뭐 기존에 MES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희 쪽 MII를 가지고 그거를 뭐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연동을 시켜도 되고, 또 그 외에 뭐 많은 PI나 이런 걸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4.0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사람에 따라 가기 트레이닝도 SAP에 지원 가능한지요? 요거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은, 요즘 SAP에서 오픈 SAP.com 들어가시면 새로운 SAP 신기술과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PO리라든지 S4 하나라든지 많은 그런 그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관심을 가져서 해주셔도 되고요. SAP에서도 여러 가지 이네블먼트를 파트너한테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쪽도 이 어떤 두시의 데이터를 점차 강화를 해서 이런 최신 기술들을 빨리빨리 퍼날리도록 이제 저희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질문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기존 ECC 사용 회사에서는 S4로 가야 하는 건가요? 했는데, S4로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제 차선책으로 ECC하고 SAP ME를 도입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사물 인터넷 통한 뭐 센서의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DB 기반에서는 좀 어렵죠. S4 하나 기반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SAP에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이 있으며 이 솔루션은 SAP S4 하나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요? 클라우드로도 많이들 하는데 클라우드로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 설명을 한 30, 40분 동안 드렸는데 제가 좀 헷갈리네요. 자, SAP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은 아까 그 아키텍처 중간에 그림이 있습니다. S4 하나가 있고 그 밑에 현장 단에는 SAP ME 혹은 MII 요 부분이 합쳐져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확히 아셨죠, 그죠? 그 다음에 S4 하나는 한국에도 이제 3분기가 되면은 S4 하나 클라우드로 오게 됩니다. 클라우드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분리된 시스템 구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이슈는 뭐냐? 아주 이거 핵심 질문 해주시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여튼 실질적으로 겪었는데요. SAP ECC든 S4 하나든 요거를 다른 MES하고 연결하려고 했더니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공유하는 MES와
ERP 데이터 공유한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에 대한 어떤 품질 검사 스펙, 이 부분이 제품마다 다 틀리고 제품 수가 많으면 수만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ERP에서는 이미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설비에 대해서 뭐 어떤 체크 포인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ERP에서 그런 계획이나 마스터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이게 MES하고 일체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MES를 쓰는 회사들을 보면 이거를 똑같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프레임이 틀리고 DB 구조도 틀리고 필드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체화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하고, 그래서 쓰는 게 뭐 데일리 실적 배치만 입력해서 아주 그 생산 실적 일부분만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데, SAP ME를 쓰면 아까 SAP MEINT라는 중간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모든 ME와 ERP 연결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연결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P ERP와 SAP MES를 쓰시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참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있죠. 예. 국내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소개를 많이 되고 있고, 이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는 이거는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저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에서 와서 인더스트리 4.0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냐, 제가 한 1년 전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 OEM 생산업체입니다. 하여튼 그 유명한 그 브랜드의 신발을 뭐 1년에 한 달에 뭐 하여튼 몇백만 컬레씩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앞으로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컨테이너 실어서 미국에 가서 매장에서 대량 생산한 이 어떤 제품을 풀어서 맥두 스탑 방식 판매하는 거 다 없어집니다. 이거 늘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바로 왔어요. 잘 저기 유튜브나 이제 구글링에서 보시면 아시는데,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지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왜 생겼냐니까 고객이 똑같은 신발은 싫다 이거지. 자기가 디자인한, 아까 할리 데이비슨 디자인처럼 밑창은 이런 걸 해주고 옆에 색깔은 이런 거 해주고 자질은 뭐 재질은 이런 걸 해주세요 해서 자기가 딱딱 골라 디자인하면은 택배로 하루 이틀 만에 보내줘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이게 베트남에서 독일로 뭐 납품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독일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옛날엔 싼 생산 인건비를 따라서 해외 베트남 같은데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고객 요구가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스피드 팩토리 만들어서 주문받은 걸 할리 데이비스는 척척척 빨리 바로 만들어서 바로 택배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발 공장도 벌써 이게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 가만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기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자판기에서 똑같은 것 중에 몇 개 골라서 찍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맛에 설탕은 이렇게 해주고 칼로리는 이렇게 해주고 딱 주문하면 탁탁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임원분들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예, 시간 좀 있으니까요. 예, 뭐 아직 한 14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IoT 기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이거는 가장 간단한 뭐 IoT 기기는 지금 뉴스 선전 많이 보시는 경동 보일러 선전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에서 딱딱딱 치면은 자기 멀리 있는 집에서의 보일러가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온도 맞춰지고 하죠. 요즘 만들어진 요즘 아파트, 요즘 이제 분양된 아파트 보면은 이제 스마트 홈이라는 이런 앱이 또 입주자한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퇴근 안 해도 그냥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집에 조명기 켜고 밥솥 켜고 뭐 하여튼 난방기 켜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IoT 기기도 지금 뭐 장난감처럼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한 몇십 불쯤에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안 해봤는데 주변에 보니까 여기 사서 뭐 간단하게 척척척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테스트인지 장난인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ECC 사용 중인 업체에서 SAP 솔루션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이거는 저기 사용 중인 업체면요, 그 PP, 그 생산 모듈인 PP, 품질 QM 모듈, 설비인 PM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ERP 도입한 거는 저도 쭉 봤지만 반토막만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PP, QM, PM에서는 전부 다 지시만 떨어지고 실적에 대해서는 사람 손으로 입력해라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은 다 궁극적으로는 ME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품목, 공정 중인 그 품목에 대한 정보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바코드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될 수 있는 설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은 설비 정보를 ERP에다가 연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인테그레이션하고 인터페이스를 하시고 작업 지시도 보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하시면 이제 작업 지시에도 바코드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지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운반하는 라떼에다가 뭔가 좀 인식할 수 있는 RFID나 뭐 하나 놔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돼야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오용 씨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 인더스트리 4.0 적용을 위해선 현재 ECC 6.0에서 S4 하나로 가야만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SAP MES 적용 등 국내 적용 사례는 현재 있는지요? 또 MES 적용을 위한 전체적인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요? 이거는 인더스트리 4.0은 이거는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ECC는 안 되고 S4는 되고 이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S4에는 이제 S4나 혹은 SAP MES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펑션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SAP MES에 딱 들어가 보면 인더스트리 4.0 펑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품목이 새로운 작업해야 될 품목이 쫙 날라오면은 아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걸 제품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양이 다른 것 제품이 여러 개 나온다 하더라도 제품이 딱 이야기하면 설비가 알아서 로봇이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S4로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내 MES를 구축한 사례는 많은데 국내에 이제 뭐 파트너사가 지금까지 테스트하고 한 사례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통합돼서 구축한 사례는 아직 없고 단지 제가 보니까 뭐 RDS라고 이제 우리 개발센터에서 MES를 설치해서 SAP ME를 설치해서 ERP하고 연동이 돼서 돌아가는 그 사전 세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프리컴피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MES 솔루션만 구입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사전에 정의된 그 커스터마이징을 쭉 다 해서 ERP하고 연동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구축하시는 쪽은 제가 제 회사 이야기에서 이제 한 두세 겹체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플랫폼은 MES든 S4하나든 지금 현재 두 개가 다 하나 인메모리 DB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빅데이터든 사물 데이터든 이런 거 활용이나 예지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곤 씨가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네요. 통합 과정을 만들어내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에 있는 건가요? 이건 질문을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하여튼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이 SAP에서 말하는 거는 S4하나, SAP AMI, MII 혹은 PCO 그러니까 크게 보면 SAP AMI와 ERP 그 두 개를 합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그게 그 스마트 팩토리가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합 과정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ERP가 제공하는 뭐 작업 지시 관리나 품질 관리나 뭐 이런 모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전체 스키마는 ERP 다 가지고 있고 그게 MES는 실행단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ERP와 이제 완벽한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통합된 정보 관리가
이제 뭐 돌아가고 분석이 되고 하는 이런 솔루션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ERP만 몇십 년 했지 MES는 안 해봤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MES 시스템을 뭐 다 설치된 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뜯어봤더니 이거 SAP PP, QM, PM을 컨설팅 하셨거나 컨설턴트든지 혹은 오랜 기간 운영을 하시던 분이면은 MES 딱 보면은 굉장히 친숙해요. ERP하고 똑같아요. 화면이 IMG도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거 있고 프로세스 쓰는 것도 뭐 트랜지션 코드를 똑같이 쓰고 그러니까 ERP 오래 써보거나 컨설턴트면 한두 달만 하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가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진작에 갔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늦었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성은 SAP 제공한 솔루션만으로만 모두 구성한지요. 스마트 팩토리 구성을 위해 소프트 구성은 SAP로만 해야 되는 건지요. 저는 SAP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AP 스마트 팩토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꼭 SAP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회사, 뭐 S사, 뭐 하여튼 D사 뭐 이런 쪽을 가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흔히들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ERP는 이미 전 시대의 시스템이고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ERP하고 MES가 한짝이 된 게 스마트 팩토리이지 다른 데서 말하는 거는 이 MES 부분만 강조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반쪽 시스템이고 또 특정 기능만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 아주 일부분의 어떤 스마트 기능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금 ERP가 근간이 돼서 ME까지 확장이 돼야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고 인더스트리 4.0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김민섭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설비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SAP ME에서는 설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요? 예, 물론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하신 플랜트 커넥티비티라는 MES에 보면 PCO라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설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어댑터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PCO 기능을 통해서 설비 부분을 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MES 혹은 ERP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 적용된 구축된 사이트는 지금 한 군데 프로젝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MES는 이미 구축이 돼 있고 뭐 하여튼 ERP 쪽으로 지금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진짜 백지에서 이제 S4HANA 플러스 MES 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통합돼서 구축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열심히 이제 제안하셔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달려가서 구축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건데 문재성 분이 질문하셨는데 SAP 레오나르도 솔루션은 대기업 고부가 산업군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중소기업에 맞춘 솔루션 구축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라우팅 정보에도 업데이트 가능하게 구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레오나르도 솔루션은요, 이거는 뭐 대기업만 가능한 게 아니고 어떤 강소기업들도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잘 되는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이제 그 설비 센서나 이제 현장에 있는 설비의 정보들을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붙여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공정 최적화나 품질 최적화를 이루고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뭐 강소기업부터 이런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대기업이 오히려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좀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보시고 설비 정보에 수집된 정보를 지금 PDMS라고 SAP Predictive Maintenance라는 그 솔루션도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예지 정보 관리 뭐 이런 거 하는데 설비에 수집된 정보를 라우팅 정보에 업데이트 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라우팅은 마스터 정보고 설비 수집된 정보 실적 정보인데 하여튼 정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까지 우선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한 묶음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좀 시간적인 좀 제약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또 질문이 한 수십 개가 지금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지금도 거의 3시가 다 다가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이나 뭐 답변을 달아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1시간 동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혹은 자기 회사에 혹은 뭐 임원들한테도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혹은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 SAP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말 진정한 인더스트리 4.0 구현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